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석박사 통합과정 나철원입니다. 저는 네, 오늘 사회를 봐주신 이재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하고 있고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Dead Code Insertion Based Black Box Attack for Programming Language Model이라는 논문이고요. 올해 7월에 토론토에서 ACL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논문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클릭을 두 번을 하게 되어서 첫 번째 페이지로 혹시 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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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논문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드버서리 어택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지만, 어드버서리 어택이라는 개념은 이제 잘 학습되어 있는 딥러닝 모델의 뭔가 취약성을 분석하겠다가 큰 취지고요. 이제 판다를 분류하는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 모델은 오리지널 인풋에 대해서는 판다로 잘 예측을 할 텐데 어떤 매우 작은 컨티뉴어스한 값들을 이 오리지널 인풋에 추가를 해가지고 그 딥러닝 모델의 결과값을 오버류 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이걸 하게 된 이 태스크의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인공지능 모델의 일반화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이 모델이 강인하냐를 분석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모델이 뭔가 판다와 긴팔 원숭이를 잘 분류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을 때 디시전 바운더리가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매우 작은 어떤 값들을 더함으로써 이 인공지능 모델 입장에서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살짝 넘어가면서 이 입력값에 대한 아웃풋을 오분류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는 여전히 판다이지만 모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긴팔 원숭이다라고 잘못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태스크를 디스크리트한 특성을 가진 언어 모델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인풋으로 This film offers many delight and surprise라는 인풋이 있을 때 기존 잘 학습되어 있는 감성 분류하는 모델은 이건 긍정인 문장이다 라고 잘 예측을 할 텐데 뭔가 이 러블리라는 어떤 토큰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이 딜라이츠라는 토큰을 프레젠트로 바꿔가지고 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티뉴어스한 노이즈 대신 이런 토큰들을 변경하거나 삽입하는 형식으로 노이즈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그대로 긍정적인 단어이지만 이제 모델은 이건 부정적인 단어다라고 오분류를 유도하는 게 이제 자연어 쪽에서의 어드버서리얼 어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프로그래밍 랭귀지 모델에 대한 어택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해서는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이 sum value라는 함수명을 뭘 value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sum value라는 변수명을 뭘 value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이 함수의 로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사용되지 않는 변수를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어서 이 기존의 이 함수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모델의 아웃풋을 오분류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NLP에서 사용되었던 어택 방법들은 이 문장의 시멘틱은 유지를 하되 이 모델의 아웃풋을 속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모델에서의 차이점은 이 오리지널 소스 코드에서 어떤 변수명이 바뀌던 아니면은 이 로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코드가 삽입되던 이제 이 컴파일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펑셔널리티의 유사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NLP 어택에서 쓰였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토큰들을 막 무작위로 바꿨다가 이제 컴파일이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NLP 어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이 코드 쪽에서 어택할 경우에는 이 코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좀 활용을 하게 되는데 변수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의미 없는 코드를 하나 삽입한다든지 아니면
그 독립적인 어떤 구문을 수합한다든지 아니면 루프문을 뭐 포문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코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테크닉들이 어택 쪽에서 핏하게 사용된 게 아니라 뭔가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점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럼 기존의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모델을 어택할 때는 이 베리어블 리네이밍이라는 변수명을 바꿔주는 그런 테크닉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런 어택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모델의 뭐 정보, 그라디언트나 모델의 웨이트 정보를 활용하는 화이트박스 세팅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블랙박스 세팅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 블랙박스 세팅에 대한 공격 기법이고요. 그리고 공격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판다를 기린으로 속이겠다, 뭐 특정 클래스를 속이겠다고 하는 게 타겟티드 어택이고 그냥 판다만 아니면 된다, 판다만 아니면 되고 뭐 기린이나 긴팔원숭이나 상관없다, 그게 논 타겟티드 어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블랙박스 세팅에서 논 타겟티드 어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뭔가 이제 인풋 소스 코드가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어드버서리얼 인풋 코드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어드버서리얼 코드를 타겟 모델에 넣어봐서 이게 타겟 모델이 원래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로 뵙게 되면 이제 공격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격이 성공될 때까지.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고 이제 기존 연구들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수명을 바꾸는 어택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AI에서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은 MC 알고리즘 기반의 뭔가 샘플링 기법이고 그리고 2022년 ICSE에서 발표된 논문은 어떤 유전 알고리즘의 기반의 샘플링 기법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논문들은 변수명을 바꾸는 어택 기법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이제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드 코드를 한 줄 삽입하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데드 코드를 삽입할 때 이제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어느 위치에 삽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삽입할 때 어떤 것을 삽입을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겠고요. 그래서 삽입을 할 때 그냥 모든 곳에다가 트라이를 해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요소가 되게 적은 쿼리를 가짐으로써 모델을 잘 속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취약한 포지션에 구해서 그 취약한 포지션부터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삽입하냐에 따라서 공격 성공률이 크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 어떤 노이즈를 삽입할 건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인풋 소스 코드에서 어느 위치에 삽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버너러블 포지션을 찾겠다라는 게 첫 번째 그 스텝이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코드가 있을 때 이 그 라인과 라인 사이에 언노운 토큰으로 되어 있는 이 시퀀스를 하나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인풋 코드와 언노운 토큰이 삽입된 이 코드에 CLS 값을 활용을 해가지고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각 라인별로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이제 높다는 것은 비슷한 거기 때문에 낮은 순서대로 얼마나 버너러블한지에 대한 정보를 소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토큰을 삽입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블랙박스 어택이기 때문에 모델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어떤 토큰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토큰들을 어디서 가져올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코드 데이터베이스에 엄청나게 많은 코드들이 있을 텐데 그 엄청나게 많은 코드들을 다 트라이 볼 수 없으니 먼저 일단 랜덤하게 K개를 샘플링을 해놓고 이 샘플링된 K개 코드에서 오리지널 코드와 CLS 값으로 또 소팅을 해가지고 가장 멀리 있는, 그러니까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가장 낮은, 가장 다르다고 정의를 했는데 가장 다른 코드 순서대로 이 아까 구했던 버너러블 포지션의 순서대로 삽입을 해봅니다. 근데 또 이때 삽입할 때 이 모든 코드 스니펫의 전체를 삽입하면은 이건 이제 노이즈가 또 너무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디스시밀러리 코드에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할 때는 그냥 타겟 모델이 아닌 사전 학습만 되어 있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코드버트라는 인코더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디시밀러 코드에서 어텐션 스코어가 가장 높은 토큰이 포함되어 있는 이 라인 하나를 들고 오게 됩니다. 이 라인 하나를 들고 와서 사용하지 않는 스트링 변수명에 그 스트링 값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 베리어블에 그 디시밀러한 코드에서 가져온 라인 하나를 삽입함으로써 하나에 사용되지 않는 데드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이 데드 코드로 아까 첫 번째 버너러블 포지션을 구했던 그 순서대로, 취약한 순서대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이 성공이 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타겟 모델로 잡았던 백본 모델은 이제 코드버트, 그래프 코드버트, 코드 T5의 세 가지 모델을 사용을 했고, 코드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NLP에서 사용했던 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코더 기반의 사전학습 모델이고, 그래프 코드버트는 이 코드버트랑 유사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데 오브젝트 펑션으로 데이터 컨트롤 플로우라는 어떤 코드의 구조적인 정보를 반영하겠다라는 사전학습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 T5 같은 경우에는 NLP에서 T5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코더와 디코더의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처리하는 사전학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리트레인 모델과 그리고 데이터셋은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제 자바 데이터, C 데이터, 파이썬 데이터. 근데 각각 또 태스크는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언어로 이 세 가지의 프리트레인 모델을 크로스해서 총 9가지의 타겟 모델에 대해서 이 어택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클론 디텍션은 두 코드가 유사한지 아닌지에 대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고, 디펙트 디텍션은 이 코드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고, 그리고 어설시브 어트리뷰션은 그 해당 코드가 어떤 작성자가 작성을 했는지에 대한 클래스가 66개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어큐러시는 다음과 같이 있고요. 사용한 매트릭으로는 이제 어택 석세스 레이트, 공격이 얼마나 잘 됐냐, 그리고 쿼리, 얼마나 적은 시도로 이 모델을 속였는가, 그리고 퍼터베이션 레이트, 얼마나 적은 노이즈로 어드버서리얼 리그젠플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제 코드 이 BLU, 이 코드 BLU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에서 흔히 BLU는 생성 모델의 아웃풋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되는 척도인데, 코드 BLU는 그 자연어에서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이 코드의 어떤 구조적인 정보도 잘 반영이 되었는가에 대한 값을 추가적으로 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SR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 쿼리와 퍼터베이션은 낮을수록, 그리고 코드 BLU는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험 결과표는 다음과 같고요.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저희 제안 방법이 이 앞서 말씀드린 매트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기존 연구들보다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쿼리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감소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쿼리 부분이 감소된 이유는 기존에는 변수명을 바꾸는 방법론들이기 때문에 되게 토큰 단위의 어떤 서치 스페이스가 되게 크고, 저희는 한 라인을 가져오는데 그 라인을 가져오는 것조차도 이 타겟 모델에 대한 정보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사전 학습만 되어 있는 모델에서 기반해서 정보를 추출하기 때문에 쿼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였는데, 각 컴포넌트들에 대한 영향도와 어드버설 트레인 같은 경우 이제 어택으로 만들어진 이그젠플을 추가 학습해서 그 어택의 방법, 공격을 얼마나 잘 막았는가, 트랜스퍼빌리티는 해당 타겟 모델에서 생성된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을 그냥 단순히 다른 모델에 넣어봤을 때도 공격이 이만큼이나 됐다. 그리고 가장 높은 어텐션이 아니라 랜덤한 스니펫을 갖고 왔을 때에 대한 어뷰레이션 스터디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안 기법의 약간 우수성을 보여주는 표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샘플링을 K개를 했다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 그래프인데, K개를 저희가 30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뭔가 타당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그래프가 이제 쿼리 수고,
이 분홍색 빨간색 선이 이제 어택 성공률입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 표가 쿼리분의 어택 성공률에 대한 지표인데 이 30을 넘어가면서 약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약간 덜 효율적이다, 30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퀄리티 이그젬플을 보면 이제 오리지널 코드에서 기존에 가장 성능이 좋았던 얼러트라는 어택 기법으로 공격을 했을 때 이 out이라는 변수명을 URL로 바꿨는데 이 URL로 바뀌면은 사실 system.url.println을 하면 사실 이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파일을 어느 케이스에서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퀄리티 이그젬플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세 가지 컴포넌트를 갖는 어떤 블랙박스 어택을 제안을 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블랙박스 어택을 제안을 했다. 그리고 그 제안 방법이 굉장히 좋은 성능과 효과적임을 실험 결과로 증명을 했고 어느 케이스에서든지 컴파일러빌리티를 보존을 한다. 네, 이 정도가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댓글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선정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중에서 지금 데드 코드 인설션은 쉽게 디텍션이 될 것 같은데요. 공격이 쉽게 무력화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정확히 제가 리뷰할 때 받았던 그 질문인데요. 사실은 그냥 로컬 변수에서만 선언을 하게 되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디텍이 돼서 공격이 방어가 될 수 있겠는데 이제 이거를 글로벌 변수랑 의미 없는 연산을 하나 추가를 하면 헐팅 프로블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디텍하기는 어려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지금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 어택은 처음 보는 분야여서 여기 디시밀러 코드에서 그 코드를 가져오셨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랜덤으로 그냥 해도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실험 결과표에서 그거에 대한 비교 분석이 있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랜덤한 것보다는 그 하이 어텐션을 가지고 디시밀러 코드에서 하이 어텐션을 가지고 한 게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네.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What is the primary objective of using dead code insertion as an attack technique? 이라고 질문이 왔네요. 이 데드 코드 인설션 사용하신 거는 처음 제안하시는 거죠? 블랙박스 어택에서는 처음 제안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빨리 지금 조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